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대통령실 압수수색 대치. 예, 어제 실시된 경찰의 압수수색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실패한 게 맞죠.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실패는 맞는데, 제가 상황을 좀 보니까 좀 예. 압수수색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색한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압수수색이 이뤄진다 이런 공지가 나온 다음에도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어디를 압수수색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쭉 바깥까지 나가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민원실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소위 아주 바깥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쪽에 경찰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압수수색이라는 게 상대가 잘 모르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냐면 네 곳을 압수수색하라고 이렇게 영장에 나와 있었는데, 네. 그 각각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책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그냥 임의 제출해주는 그 자료만 받아가지고 돌아갔고요. 좀 이례적인 장면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이제 경찰들 많이 계속 따라다니고 그 민원실에도 서 있고 저도 같이 있고 이랬었는데, 네. 경찰들이 굉장히 좀 친절하게 답변을 많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이나 검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압수수색 시도를 한 건 맞는데 그만큼 적극적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다만 물론 여기가 이제 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 110조 뭐 요거에 제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대통령실 같은 주요 기관들은요. 네. 그래서 이거에 좀 제약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경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그러면은 대치가 있었습니까? 대치라고 하기에도 그냥 기다렸는데, 네. 어쨌든 오전 11시 40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몰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5시 반 좀 넘어서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경찰들이 기다렸어요. 왜냐면 임의 제출해주는 자료를 받아가려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7시 40분쯤에 경찰들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뭐 대략 경찰이 한 뭐 9시간 정도 가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원하는 거는 다 받아가긴 했어요, 임의 제출로? 아니요, 경찰 쪽의 설명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이 자료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그날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이런 거 다 궁금하고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속기록 같은 건. 맞습니다. 어제 뭐 못 받은 건 둘째치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데, 그 이야기 인터뷰를 좀 풀어보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이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네. 특히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인물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계엄을 선포했던 날이 지난 3일이잖아요. 그때 대통령 안가에서 선포하기 3시간 전에 윤 대통령하고 만났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한테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조 청장 측에서는 다 거부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검찰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육군 방첩사령부에 이어가지고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 특전사령부는 어디냐면은 국회하고 선관위에 투입된 부대예요. 그렇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대를 압수수색했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그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첫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옥중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소식이 아침에 들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 밤에 시도를 했다라는 게 어제 알려진 건데요. 네.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복에 들어가 있는 끈을 활용해 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했고요. 다만 근무자가 발견을 해서 이 김 전 장관도 발견한 걸 알고는 그냥 시도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네, 이상이 없어서 이제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네, 자살 시도 해프닝도 있었고, 아무튼 지금 보면은 수사가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뭐 공수처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렇다 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구속도 경쟁적으로 좀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간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들려요. 네, 수사 경쟁이 붙어서 잘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사실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경쟁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불이 붙은 상황은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어제 이 검찰 빼고 나머지 기관들이 공동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수처, 경찰,
국방부가 이제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검찰만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검찰 대 나머지 수사기관 연합의 그런 일종의 경쟁이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변호인을 물색하고 있다. 이 얘기는 법적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저도 지금 국민의힘 통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이다 이런 입장이 좀 뚜렷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왜 탄핵을 선택했느냐 그 논리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발언이 이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어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시간에 그러니까 국무총리 또 내각의 이제 강요들 모아놓고 질의하는 그 시간에 윤상현 의원이 했던 이야기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이 뭐냐 이런 질문을 유도를 하면서 이번 계엄 선포는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뭐로 대냐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하고 선관위만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다 이런 언급도 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선포한 비상계엄도 고도의 정치행위니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왜 탄핵해도 좋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탄핵을 수용하겠다라기보다는 탄핵 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 논리가 어제 윤상현 의원이 말한 이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보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권 관계자한테 들었던 표현도 네. 전반적으로 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국회 갔던 거는 다퉈보자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국회 갔던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 갈 때 뭐 1시간 정도 늦게 보냈고 뭐 국민들 있는데 뭐 국회의원들 잡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법적으로 다쳐볼 만한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보면은 뭐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국회 갈 때 늦게 보낸 건 헬기가 떠야 하는데 거기가 제한 구역인 걸 몰라가지고 허둥대다가 헬기가 늦게 갔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은 어쨌든 그런 늦게 갔다.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여권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가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있었던 인물인데 예.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예. 밖에서는 다 탄핵된다라고 만장일치로 다 탄핵된다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탄핵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자기는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 베라크루즈 차 한 대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고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집이 준비가 안 됐는데 사저에 지금 뭐 난로라도 떼봐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그랬는데 뭐 전혀 뭐 탄핵될 일이 없으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감옥 갈 일 없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가야 될 텐데 아우 지금 거기 준비 다 됐나 이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안에선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좀 늦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이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딴 세상이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김준일 평론가. 네. 예. 윤상현 의원 발언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다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궤변 중에도 궤변을 지금 뭐 펼쳐놓고 있는데 어제 이제 뭐 국회에서 다른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뭐 전두환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전 사위였거든요. 네.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사위가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궤변이냐면은 그 근거로 든 게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언론사, 방송사를 안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997년에 네. 전두환이 대법원에서 이제 사형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내용을 제가 그냥 짧게 읽어드릴게요.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게 지금 내란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판결 이유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를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논란은 되겠지만은 사실 가장 핵심은 국회랑 선관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윤상현 의원은 언론사, 방송사는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위를 간 게 문제예요 지금. 네.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을 지금 정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정지시킨 게 아니라 당시에 97년 판례는 일시적으로라도 이거를 권능행사를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내란이다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한 건지 모르겠고 사실 이 논리가 신군부가 그때 했던 거 통치행 이론 소위 말해서 네. 이게 이제 그 내역이 어떻게 되냐면 1995년에 검찰이 먼저 이거 수사를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검찰에서 나오면서 불기소를 했어요. 그게 일종의 통치행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신군부가 계속 특검 이후에도 이거는 통치행위였다라는 건데 이게 이미 97년 대법원에서 다 이미 깨진 논리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국회를 지금 갔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게다가 그냥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증언들이 하나 둘씩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지시까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해볼만 하다 법적으로,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인터뷰로 좀 풀어보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5번째 탄핵 찬성. 5번째 탄핵 찬성.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번째로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5번째로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탄핵안이 가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 5명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지난 7일 그때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날이죠. 그때 김혜재, 안철수 의원이 이미 이탈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10일에 그제였죠. 김상욱 의원이 또 찬성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조경태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이 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논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라는 그 판단은 결국에는 하야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태지는 탄핵이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그 입장을 선회했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나 들어가서 찬성 찍겠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찬성이다 반대다 말은 안 했지만 표결 참여하겠다고 하는 인원은 훨씬 많죠. 네, 친한계가 대부분 나서가지고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고동진, 배현진, 박정훈 의원 이런 인물들이 나섰고요. 네. 그리고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모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건 한 명이 더 있는 건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 다만 지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인원 중에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24명 전체가 다 찬성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24명 중에 3명 정도 찬성이 더 나오지 않을 것 같진 않다. 따라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굉장히 좀 뚜렷해 보이고요. 특히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좀 입장이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친한계 쪽 의원들은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좀 이 과정에 있는 좀 흐름을 하나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다시 탄핵 쪽으로 이제 바뀌는 이 흐름은 왜 그런지 이런 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초에 그 탄핵을 초기에 반대했다가 뭐 찬성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죠. 처음에 반대했던 거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바로 탄핵되면 정권이 넘어간다. 그리고 보수 중에서 비판받는다. 이 부담이 있었는데 체포조에 포함이 된다면 다시 탄핵 쪽으로 입장이 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과를 하니까 다시 또 반대쪽으로 갔다가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가 낫다, 하야는 안 된다라는, 하야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게 되니까 한동훈 대표는 다시 이제 탄핵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은 탄핵을 하게 되면은 친윤계에선 이걸 근거로 한동훈 대표를 축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명분이 될 거다. 축출의 명분. 맞습니다. 국민적으로 보자면은, 국민적 여론에 따르려고 한다라면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을 하는 게 맞는데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바른정당 사례처럼 지지층들 일부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친윤계 의원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는데 이랬는데 당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느냐, 이런 논리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당대표도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쓰게 될 거기 때문에 탄핵을 쉽게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윤 대통령의 하야는 없다라고 하니까
탄핵 쪽으로 살짝 기울게 된 상황이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확인되는 순간 어떤 당원들의 비토라든지 이런 부담감은 좀 덜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덜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지금 친윤계 쪽은 계속 공세를 펼칠 것 같은데 어제 뭐 친한계 쪽 인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친윤계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관심이 없고 그건 뭐예요? 윤 대통령의 거취보다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는 데 더 집중한다라는 거죠. 당권을 잡기 위한 거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지금 친윤계가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를 가족들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친한계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권 경쟁이 벌어진 거지 뭐 대통령 보혼이 아니냐 지금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건 해석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탄핵이 좀 유력해진 거는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좀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저는 한 205명 정도 봤는데 대통령 담화하고 막 다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내대표 권성동이 되느냐 김태호가 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고 이게 당론으로 또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뭐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한 건 어쨌든 24명이 표결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리적 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10명, 뭐 11명, 12명 하면은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108명 정원인데 한 10명 정도가 들어간다. 한 10% 조금 넘게 뭐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이게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은 카운팅이 됩니다. 아, 얘는 반대 던졌네, 얘는 찬성 던졌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던졌는지를 좀 숨기고 있다가 예를 들면 대세에 묻어가서 나도 찬성 던졌어, 나도 반대 던졌어 이러고 싶은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24명 이렇게 되면은 누가 뭘 던졌는지 내가 위장을 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반대로 던졌는데 나는 찬성 던졌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찬성 던졌는데 반대 던졌다고 얘기했을 거 이게 소위 말해서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면은 조금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24명이 중앙일보가 지금 취재한 대로 24명 정도가 들어간다라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리적 둑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심리적 거예요. 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네. 좀 이 상황에서 이게 변수가 될지 몰랐는데 어떤 오늘 거? 조국 대표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오늘 12월 12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이 안 되면은요 조국 대표는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재적 인원의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199.3명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무슨 얘기냐면은 야권이 지금 192명이잖아요. 총합표도 이게 191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결에 필요한 표가 여권의 이탈표가 소위 말하는 이탈표가 8표에서 9표로 늘어나요. 한 표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승계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승계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만에 될 것이냐. 과거에 보면은요. 한 사흘 나흘 걸렸어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이게 왜냐하면은 대법원에서 국회와 선관위를 거쳐 정당에 통지문을 보내야 돼요. 예. 이게 근데 행정 절차상으로 며칠이 예전에는 사나흘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신속하게 지금 오늘 오전 11시 45분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서 토요일까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이거를 봐야 되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렵지 않느냐. 파기환송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이게 파기환송이 되려면 전원합의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원합의체로 안 가고 소부에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청탁금지법으로 조민 씨가 대학원 다닐 때 부산대 의전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게 뇌물이라는 거잖아요. 청탁금지법에는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배우자라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고 문제가 됐잖아요. 자녀는 아예 조항이 없습니다. 법 조항에.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 요구는 그 청탁금지법 한 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그 파기환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부분도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마지막 뉴스 넘어갑니다. 회의는 5분. 예, 12.3 내란 사태 때 사실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국무회의가 열려야 해요. 절차적으로. 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그 회의는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무슨 얘기를 했던 거야?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어제 내용들이 좀 드러났죠. 네. 국회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고 행안부에서 다시 대통령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회의 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네. 그 내용을 행안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시작 시간을 보니까
그 12월 3일 그 계엄 선포됐던 당일이죠.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회의가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22분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회의 시간 보면 5분인 거죠. 5분. 네, 심의했던 시간은 5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10시 22분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시작한 게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던 게 10시 23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 마치자마자 1분 뒤에 바로 그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바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의 말이에요. 그나마 종료 선언도 하지 않아서 이게 끝난 건지도 모르고 우린 앉아 있었다. 그런데 거기 참석자 하나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지금 저 대통령이 담화 발표한다고. 근데 그때도 회의가 끝난 줄을 몰랐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회의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송 장관 발언이 좀 이 시간상으로는 맞죠. 왜냐면 회의가 끝났다, 마친다 이런 선언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디 가셨지 이러고 있는데 이 영상으로 봤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동해서 바로 그 대국민 담화를 했다라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도 이 회의가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부당성을 좀 인정을 했고요. 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이게 국회에서 요청한 거긴 한데 행안부에서 또 보도 자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지를 않거든요. 잘 이것도 우리도 이제 조금 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이 내용 공개하는데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회의록이 없었습니다. 예. 참 김준일 평론가. 예. 회의록 없고 서명도 없고 종료 선언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불법이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비상계엄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은 이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 등등등등 어제 새로 나온 이야기들 인터뷰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